안녕하세요, 버컬처입니다. 실전에서 가장 강력한 나이 60대 최강의 노인 무대. 보통 육체적 전성기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라고 봅니다. 많은 스포츠맨들이 40대 이전에 은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MMA에서 30대 중반 이상의 선수가 의외로 많은 것은 기술적 숙련이 반사신경이나 체력의 마이너스를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실전, 전쟁터에서는 경험 많은 베테랑일수록 전투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꺾일까요? 군인은 제대하기 전까지 강해진다. 짬밥의 전설. 사실 우리 세계는 백발일수록 강해 3,000명으로 이루어진 중보병, 평균 연령 60대 중반의 노인병단 아르기라스 피다이를 소개합니다. 아르기라스 피다이는 본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친인 필리포스 2세가 양성한 근위 보병 부대로 마케도니아 역사상 최강의 부대로 평가받습니다. 선발 시에 이미 전투력과 충성심을 검증받았으며 사막을 건너고 설산을 오르며 하루 60km 행군을 하고 필리포스 2세의 정복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무공을 인정받아 방패에 은도금을 할 수 있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백전노장이 된 이들은 이후 은방패를 든 정예병이란 뜻의 아르기스 피다이라 불립니다. 동방 원정에서 귀환한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은방패 병단을 제대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귀환 도중 대왕은 사망하고 제국을 분리하자는 분리파와 통합파 간의 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은방패 병단은 이미 노병들이었지만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무패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제국을 지키려는 에우메네스의 편에 서고 그의 숙적 안티고노스와의 전투에서 은방패 병단은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물탑니다. 이들의 마지막 전투 가비에네 전투에서 기습을 당한 에우메네스의 기병 부대는 붕괴되고 전황은 안티고노스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양익을 맡은 전군이 무너지고 테로까지 차단당했으나 은방패 병단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안티고노스의 보병대를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은방패 병단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안티게네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대왕과 세상을 정복한 우리를 상대하겠다고? 너희들의 아버지를 말이냐? 기록에 의하면 안티고노스의 보병대는 5천이 넘는 사상자를 냈지만 은방패 병단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안티고노스는 기병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지만 아군으로 이루어진 시체의 산을 보고 질려버린 기병대장 페오케스타스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의택하고 있던 메디아의 총독 페이톤에게 다시 기병 돌격 명령을 내리죠. 이때의 에우메네스 군대는 후퇴를 위해 은방패 병단에게 추격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냉병기 시대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후퇴 중입니다. 전열이 무너진 보병은 기병대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방패 병단은 돌격하는 기병대를 가볍게 저지하고 유유히 전장을 떠납니다. 이 전투는 에우메네스가 패배한 듯 보이지만 안티고노스 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이탈했던 전력을 상당수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강이라 불리는 노병들의 힘으로 패배를 무승부로 만든 것이죠.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적병 대부분은 백병전을 벌이다 갈갈이 잘려나갔다. 은방패 병단은 일흔이 된 사람도 많았으며 60 아래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노병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일수록 강력한 존재는 상상 속 무협지 세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상식을 깨버립니다. 그러나 은방패 병단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지 역사적으로는 45세를 기준으로 전투병들은 제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고대 혹은 중세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라며 과거에는 노화가 빨랐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세기 영국 평균 수명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원인은 끔찍하게 높았던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한 명이 1살에 죽고 한 명이 69살에 죽으면 35살이 평균 수명이죠. 거기에 전쟁이나 기아, 전염병도 줄어들었죠.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6에서 8%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자도 73세에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70세 때 16세였던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하니 기원전 노인이라고 현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원전 54년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에 참가한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마리우스가 기존의 재산과 나이에 따른 군 편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로마군의 핵심이자 주력인 프린키페스는 30에서 40대 초반의 시민으로 구성되었고, 트리아리인은 더 나이가 많은 고참병으로 구성됐습니다. 세 번째 전열 최후방에 위치했지만 군단 내 엘리트 병사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이들이 나서기 전에 전투는 끝나지만 최종 병기 취급을 받았죠. 트리아리까지 내려온다 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강력했던 이유는 최고의 장비로 무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기술과 경험이었겠죠. 앞서 설명했듯 마리우스의 군사개혁 이후엔 직업군인이 이들을 대체합니다. 제정로마 시대의 로마 군단병은 25년간 복무를 하면 명예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에 입대하면 대략 45살까지 현역인 거죠. 이들은 제대 후 연금 또는 토지를 받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병사는 시민권까지 받던 것을 보면 여러모로 미국의 모병제가 떠오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영국군 역시 노병의 전투력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군의 모병에 응할 때는 대개 평생 복무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와 마찬가지로 25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개 15년 근무하면 제대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45세 정도가 전투병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가비엔의 전투를 치르고 에우메네스는 전력을 재정비하고 다음날 있을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작은 불행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급대가 안티고노스에게 털려버린 것입니다. 동방 원정 때부터 모았던 은방패 병단의 모든 전리품과 식솔들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안티고노스는 전리품을 다시 돌려주는 대가로 거래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반란을 일으켜 에우메네스와 지휘부 모두를 안티고노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비서이자 제국 최고의 지략가였던 에우메네스는 이렇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의 군대를 거의 그대로 흡수했으나 주군을 배반한 은방패 병단은 껄끄러워했습니다. 정예이긴 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반항적이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은방패 병단의 지휘관 안티게네스를 땅에 묻어버리고 병사들은 변방을 수비하라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 험지로 보내버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비밀리에 모두 죽였다고도 합니다만 어차피 나이가 있어서 그냥 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우메네스 입장에서는 이들 덕을 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의 배신으로 최후를 맞이한 셈이죠.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민족 출신이라 좀 무시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은방패 병단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그들의 충성심을 타산적으로 팔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지킬 것이 많다는 것은 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약해지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결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은방패 병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칼처